안녕하세요, 영꽃입니다. 제가 드디어 아이패드를 바꿨습니다. 한 3, 4년 정도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기본형을 좀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나에게 맞는 걸 써야겠다 하고 고민 끝에 아이패드 에어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더니 주변 지인들이 왜 아이패드를 다시 샀냐, 갤럭시 탭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분들 중에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패드를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서 겸사겸사 제가 왜 아이패드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각각의 장단점은 뭔지, 학습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기기가 조금 더 잘 맞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와 실사용자인 다른 분들의 후기를 모두 종합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어떤 모델의 시리즈를 좀 고민하고 계시던 간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비교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필기보다는 원격 강의, 인강, 유튜브 영상 활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실 거면은 갤럭시 탭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나는 필기나 이북 같이 학습물을 위주로 소비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이패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시청하는 영상물 대부분이 16:9 사이즈로 좀 제작이 되는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화면 자체가 16:10으로 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면 위아래 까만 박스 있죠. 이걸 레터박스라고 하는데 이 레터박스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 한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영상물 소비에서는 확실히 갤럭시 탭 쪽이 훨씬 좋았다라고 느꼈는데 이 특징 때문에 사실 또 학습물, 그러니까 유인물 종이류 같은 걸 봤을 때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었거든요. 이제 A4용지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10, 16:9 이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보다는 이북이나 문서화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불편하다라는 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불편함은 사람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문서 위주로 좀 소비를 하는 분들께는 갤럭시 탭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화면 비율이 4:3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A4용지 비율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또 가독성도 좀 더 좋은 편이었고요. 대신에 이 비율 자체가 영상 콘텐츠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갤럭시 탭과는 반대로 레터박스의 공간 크기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느낌도 없었고, 영상 콘텐츠를 위주로 소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부분이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줌 강의, 화상 강의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의 전면 카메라 위치가 전혀 달라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가로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세로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스탠딩 케이스가 가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보다는 갤럭시 탭 쪽이 훨씬 더 효율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제 필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아이패드를 쓰고 있지만 확실히 단순 필기감은 갤럭시 탭 쪽이 더 좋았고 기능적인 필기감은 아이패드 쪽이 훨씬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패드랑 같이 쓰는 이 아이펜슬 같은 경우는 팁 쪽이 굉장히 딱딱해요. 날 것 그대로의 디스플레이에 썼을 때 이렇게 딱딱 필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이 조용히 학습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펜팁의 딱딱함과 디스플레이 미끄러움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 컨트롤이 좀 힘들어서 좀 글씨에 뻗침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종이 필름을 붙이면 해결이 되는 단점이기는 해요.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종이 필름을 붙였을 때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훨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종이 필름을 붙이게 되면 확실히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의 화질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 펜팁이 생각보다 빨리 단다는 좀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갤럭시 탭의 S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펜 촉이 좀 말랑말랑해요.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마찰력도 있고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패드를 쓸 때보다는 필기를 할 때 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소음 같은 경우도 현저히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 필기감으로는 갤럭시 탭 쪽이 더 좋았지만 기능적 필기감은 아이패드 쪽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팜 리젝션 때문이에요. 팜 리젝션은 쉽게 말해서 기기가 손바닥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기술이에요. 우리가 종이를 쓸 때 종이에 손바닥을 대고 쓰잖아요. 이걸 똑같이 패드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적용을 한 기술인데, 종이에서 스크롤을 하면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필기를 할 때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펜을 잡은 손과 반대로 이제 스크롤을 내리는 손, 양손을 화면에서 둘 다 떼야 해요. 그런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펜을 잡은 손은 화면에 붙인 채로 떼지 않아도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필기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느 기기를 사용을 해야 덜 불편할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외에 이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태블릿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기감도 있지만 필기 앱도 있잖아요. 손필기 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이패드가 좋았고요. 타이핑 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갤럭시 탭이 좋았어요. 물론 갤럭시 탭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전용 플렉스리나 삼성 노트 같은 필기 앱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삼성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패드 전용 앱인 굿노트나 노타빌리티보다는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대신에 타이핑 앱, 쉽게 말해서 한글 오피스 같은 앱을 이용을 해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갤럭시 탭 쪽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어요. 사실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나 오류적인 면 때문에 평점은 둘 다 낮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썼을 때 애플 환경보다는 파일에 구동했을 때 오류 확률이 훨씬 더 적고, 또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단축키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앞에서 공부 스타일, 필기감, 필기 앱 하나씩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태블릿 PC를 좀 구입을 고민하는 지인이 있으면 만약에 주변 기기를 봤을 때 애플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패드를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호환성이나 연동해서 오는 편안함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전부 다 평타치만 치면 된다 라고 하는 분들께는 갤럭시 탭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은 학습을 목적으로 태블릿을 구매를 하면 펜슬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펜슬을 따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 예산을 짤 때 펜슬 비용을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S펜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좀 필기용으로 구입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가격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 PC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좀 학습 유형에 따라서 어떤 기기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잘 맞을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뭘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도 정말 많아요. 혹시나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이 외에 취업 준비랑 관련돼서 궁금한 꿀팁이 있다, 혹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내용 역시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